여의도맨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호입니다. 자, 몽골 여행 또 마저 얘기 드려볼까 합니다. 이번에 저희를 초청해줬던 대표적인 회사는 몽골의 금광회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 금광회사가요, 몽골의 자원인 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몽골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그 원시 초원, 이거를 진짜 들어엎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금채굴의 상식이 두 가지인데요. 금을 추출하기 수월하게 만들기 위해서 화학약품을 많이 쓴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화학약품은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대표적인 물품이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렇게 금을 채굴하는 거냐 물어봤더니, 바위 속에 있는 그런 금을 추출할 때는 그런 화학약품을 아마 우리도 썼을지 모르겠으나 우리는 사금이다, 지금 모래 속에 섞여져 있는 금을 추출하다 보니까 물을 사용하는 게 우리의 방법이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통상적으로 사금 채출할 때는 물을 사용해서 사금을 채출하긴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런 화학약품을 쓰는 것으로 인한 환경오염은 없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원래 있었던 초원을 다 들어엎고 다 훼손하고 하는 건 분명 우리도 많은 죄책감을 느낀다 라고 하면서 저희를 초청했던 이유를 거기서부터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요, 이 사금을 채출했던 이 지역들을 다시 원상 복귀를 시켜줘야지만 몽골 정부에서는 다시 금을 채굴할 수 있는 권한을 우리 회사에게 부여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원래 몽골인들은 유목민들이잖아요. 따라서 유목민들이 이 초원에서 주로 활동해 왔는데, 그 유목민, 특히 이쪽 초원에서 많이 활동했던 그 유목민이 활동했던 초원을 들어엎은 것이다 보니까 이 초원을 원상복귀했었을 때 그동안 이 금을 캐는 과정에서 여기서 가축 키우고 게르치고 활동하지 못했던 그 유목민의 소득을 벌충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금광 관련한 회사는 그 유목민들이 관광객들로부터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자 바로 금체험 관광 상품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저희를 불러준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몽골에 우리가 이번에 그 게르 체험하고 승마 체험하고 별 구경하러 갔던 그 곳에는요, 바로 그곳 인근에는 몽골을 대표하는 금광이 노천 사금을 캘 수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직접 금을 캘 수 있는 체험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금채굴 체험을 어떻게 하도록 몽골 정부와 금광 회사는 설정했냐면, 우리 같은 그 어떻게 보면 관광객들이 어느 게르 체험하려면 진짜 유목민 게르하고 계약을 맺어서 여기서 하루 자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바로 그 유목민에게 돈을 줘야지만 이 사금채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관광 가이드가 와서 저기 가서 그 금채굴 체험 한번 하실래요? 아니면 어떤 여행 관광 상품 파는 회사에서 금채굴 하실래요? 라고 해서 그렇게 그냥 아무나 와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우리 지역 유목민을 대동하고 와야지만, 그래야지만 금을 채굴할 수 있도록 허용해주는, 어떻게 보면 지역 친화 프로그램으로 설정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국가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주민과 더불어 살기 위한 지역 친화 프로그램, 그리고 자연을 복원해야지만 뭔가 새로운 사업권을 주는 이런 자연 친화적인 에코 프렌들리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런 사업들을 우리 선진국들만 구축하고 선진국들만 신경 많이 쓰겠지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제가 몽골 관료들, 그리고 이번에 금광과 관련된 직접 회사를 운영하시는 분들을 만나봤더니, 오히려 우리 한국의 많은 기업인들보다도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더 높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였어요. 그 이유를 살펴보니까요, 어찌 보면 아직까지 대자연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생태계가 우리보다 더 공고한 곳이 몽골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의 위대함이라든가 때로는 자연의 무서움을 우리보다 더욱더 절실하게 알고 있는 게 바로 몽골인들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인해서 이거 원상복구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 아닌가요? 라는 인식마저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저는 좀 반성도 들었어요. 가끔 우리 기업인들 중에서 일부는
아, 교수님, 요즘은 규제가 너무 많아서 이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말씀 하시는 경우 있어요. 물론 그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어렵다라는 말씀에 저도 상당 부분 동의하는 면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규제들 중에서는 환경 규제라든가 에너지 규제라든가 지역 균등 발전과 관련된 규제, 이런 규제 때문에 비즈니스 하기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섞여 계신데, 그분들의 말씀에는 제가 이제는 전적으로 동의하기 어려운 게, 우리보다도 훨씬 의식 수준이 낮을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던 몽골에서조차도 이제 돈 벌기 위해서는 무조건 금 있다고 채굴하면 안 되고, 전에 채굴했던 금광 거기 원상복구해놔. 그리고 니네가 금 채굴하면서 거기서 유목생활 못하고 말 못 키우고 양 제대로 못 키웠던 그 유목민들에게도 다시 돈을 벌충해주고 계속 생활할 수 있는 터전 만들어줘. 이거를 반강제적으로 이행을 해야지만 새로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앞으로 한국인들 중에서 또는 한국 기업인들 중에서 한국은 규제가 옛날보다 강화돼서 이제 비즈니스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런 소리 이제 함부로 하기 어려워져야 된다. 이게 이제 새로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됐다. 이렇게 인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이 벨기에 영사관에 근무하고 계신 분인데요. 이분도 이 금광 체험 현장에 왜 왔냐 하면요, 몽골 정부에서 몽골의 이 금강 회사와 새로운 금 채굴 그 광산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몽골도 아직 국가 자금이 녹록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유럽에서부터 금광을 채굴할 수 있는 그 시설 인프라를 도입할 수 있는 자금을 대출받거나 해야 됩니다. 실제 얘네가 자연 친화적으로 광업을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연을 훼손하고 광업을 하고 있는지 서류로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현장에서 확인해보고 진짜 지역 친화적이고 에코 프렌들리하게 광업하는지를 보러 같이 오신 거예요. 이분도 현장을 실사로 보고 간 다음에, 아, 제가 거기 직접 가봤는데 우리 벨기에 국부펀드가 그 회사에 대출해주고 돈 빌려주거나 아니면 투자해도 되겠습니다, 그거 확인하러 온 겁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미 이렇게 환경과 관련된 기저를 확인한 뒤에야 투자가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후진국이라고 우리가 터부시 여겼던 몽골 현장에서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었던 정말 좋은 기회였습니다. 그래서 교수님, 그 사금 광산에서 금은 좀 나옵니까? 이게 궁금하실 거 아니에요. 저희가 정확히 한 2시간 정도 금 채굴하는 체험을 잠깐 했거든요. 채굴 방식이 간단합니다. 그 유목민과 금강 근처를 가요. 그래서 그 유목민은 어차피 그 금강에 계신 분들이 다 아는 사람이니까 우리 왔어요 하면 거기 리어커 같은 수레를 하나 줍니다. 그럼 그 수레에 그 광산에 이렇게 쌓여져 있는 이 모래들이 잔뜩 있는데, 그 모래 중에서 아무데나 그냥 그 수레 전체, 그 손수레 전체 가득 모래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유목민 분들이 손짓을 하시더라고요. 아, 거기는 금 많이 없고 이쪽 모래를 가져가야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이동해서 거기 모래를 잔뜩 삽으로 펐죠. 삽으로 퍼서 정말 그 한 손수레 가득 흙을 담은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물을 이렇게 물 내려주는 시설이 있어요. 거기에 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유목민들이 뜰채로 위에서 모래를 하나씩 내려보내고, 저희도 옆에서 그걸 거들면서 이제 사금을 하나씩 채굴하는 그런 과정을 해봤는데요. 어떠한 화학약품은 안 쓰고 진짜 물로 하나씩 씻겨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쓰는 단점은 있긴 하더라고요. 실제 여기서 내가 캔 금으로, 여기 왔던 기념품으로 몽골 바로 이 지점에서 내가 캔 금이 이겁니다라는 걸 이렇게 지도에다가 살짝 그 금붙이를 붙여주는 그런 약간 기념품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하여튼 그런 부분도 재밌었고, 무엇보다도 그 한 2-3년 기간 이상 동안 자기 고장에서 유목생활 못했던 그 원주민이 다시 이렇게 투어리즘을 통해서 추가적으로 소득도 더 벌고 하는 것도 좀 나름대로 기분 좋은 그런 관광이었다,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 회사는요, 단순히 그 초원 원상 복구 해놓고 그 위에서 다시 그동안 그 동네에서 살고 있었던 말들 멀리 다른 데로 이주했으니 말 사다가 다시 풀어놔라. 이런 것들만 이수한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자체적으로 노력을 더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원래 그 동네는 늑대가 많이 사는 걸로 아주 유명한 지역이었는데요. 늑대가 그 동네 왜 많이 살았냐면 멧돼지가 그 동네에 또 많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동네에 다시 예전처럼 멧돼지가 많이 살 수 있는 동네로 다시 복원하기 위해서 멧돼지, 야생 멧돼지를 잡아서 그걸 양식으로 키워서 정규적으로 풀어주는 멧돼지 사육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진짜 원래 여기 있었던 것들을 돌려놓자라는 목적을 굉장히 충실하게 실현하고 있었던 모습을 하나 확인했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이색적인 게 바로 우리로 따지면 스마트팜과 관련된 시도들을 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여기 원래 초원 지역 위에 어떻게 보면 식생이 있었겠죠. 나무가 있었을 수도 있고 자풀이 있었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여기 있었던 그 나무들을 본의 아니게 많이 베게 되었고, 그리고 광업하는데 그 목재들을 많이 활용하게 됐는데 그 나무들도 원래 원상 복귀를 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동네에 심을 나무들은 단순히 그냥 몽골에서 예전부터 있었던 그 야생 나무를 똑같이 원목으로 심어 놓는 그런 작업도 하지만, 가능하면 이제는 과실수라든가 아니면 경제수로서, 즉 경제적 가치가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 수종을 정해서 기후 환경에 적합한 나무 줄 중에서요, 그런 나무를 정해서 여기에다 그걸 심고 그걸 나중에 추가적으로 이쪽 유목민들에게 그 과실이 돌아갈 수 있도록 나무의 종자도 새로 선정해서 스마트팜으로 묘목 키워서 그걸 하나하나 심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보면 형식적으로 원래 있었던 초원 다시 복구해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저쪽 가서 금캐도 되죠? 여기에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원래 여기 뭐 멧돼지 살았지 않았어? 멧돼지 키우게 해드리고, 원래 나무 다시 심어 놓으라고 했는데 그냥 나무 말고 이제는 경제적인 가치를 추가로 더 애드할 수 있는 나무를 여기 심고 그것들로 인해서 유목민들이 추가적인 소득을 더 얻을 수 있게 해주자, 이런 것들이 결부됐고, 그 말을 또 승마 체험할 수 있는 관광지로 함께 육성해서 그걸 통해서 유목민들의 추가적인 소득을 더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자, 이런 것들이 다 아우르는 모습들이 참 저는 그냥 이왕 여행 가는 거 좋은 일도 하는 여행, 이런 여행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몽골의 금강체험 소개하는 영상 한 편 더 제작을 해봤는데요. 사실 오늘은 어떻게 보면 몽골 여행사로부터 스폰을 받아서 이 영상을 제작했지만, 저에게 가장 인상적인 인사이트는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친환경과 관련된 규제 높아졌다고, 또는 지역 균형 발전과 관련된 규제 높아졌다고, 이것 때문에 비즈니스 이제 못 해먹겠습니다라는 얘기를 이제는 진짜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글로벌 스탠다드가 몽골 같은 우리보다도 국민소득이 훨씬 낮은 국가에서도 이렇게 철저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있다는 걸 보면서 이제는 이걸 디폴트 값으로 생각하시고 예전과 같은 생각 가지시면 안 될 것 같다라는 게 우리가 또 이 영상에서 꼭 던지고 싶은 메시지였습니다.